2026년 2월 26일 오후 9시 17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자, 상승은 240개고요. 하락은 662개입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은 437개고 하락은 1257개가 형성이 됐었는데 근데 코스피가 3.67%, 코스닥이 1.97%가 상승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거의 한 세네 배 차이가 나는 수치에서 지수가 3.67%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1.97%가 올라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선물은 4.36%가 상승했다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스닥은 그렇게 좋지도 않았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압도적으로 어느 한 곳에 또는 대형주들에게,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애들, 지수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의 종목들의 포커스가 맞춰졌었다. 오늘의 시장에. 즉 누가 있었느냐? 네, 얘기를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삼전이 9%고요. 하이닉스가 8%입니다. 나머지 소부장애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9%, 8%가 올라갔어요. 수치가 말이 되시나요? 네. 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기억은 좀 해두시고. 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시총 2천조 돌파, 전체의 40%.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제가 본 적도 없고 방금 얘기했지만, 네, 이 뉴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끝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올라갈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117만 원 찍어서 111만 7천 원을 찍었다고 해서 끝났냐?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또 결과론적인 얘기를 했을 거라고도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예전부터 얘네들이 빠질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코스피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근데 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소부장 애들이 안 간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키 맞추기가 돼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네, 그죠? 결국에는 키 맞추기가 돼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와야 되는데 걔네들이 결국에는 한 번은 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오늘 때마침 좀 튀어준 것도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소부장애들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시작의 랠리일 가능성들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반이나 그리고 뭐 퀄리나,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종목들을 얘기를 안 할게요. ISC 이제 신고가 같고요. 그죠?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그동안 코스닥 지수를 영향을 줬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울 반도체 영향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올라갔어요. 그 지수들이. 그러면 아직도 올라갈 애들이 너무나도 그 위치가 넓다, 그러니까 높다. 예,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한 적은 거의 영상에서 요 몇 달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예, 지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반도체들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X부터 임상까지 지원 정부 1조 바이오 메가 펀드 조성. 자, 포인트를 드리면 뉴스가 좋은 건 아니에요. 1조라고 해서 바이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도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전 생각을 안 하는데, 타이밍이 언제 나오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닥 지수를 편향하는 애들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슬그머니 이제는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도 계속 얘기 드렸던 바이오들 있잖아요. 바이오들이 오늘 그렇게까지 뭔가 힘을 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3천당 제약이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오들을 좀 관심을 끌게끔 만들었거든요. 즉, 물론 3천당 제약이 모두를 다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얘는 개별적으로 내용들이, 뭐 수령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 바이오들의 포인트는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애들 다 가고 있을 때 지금 얘네들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코스닥에 만약에 지수가 그 금액적인 부분들이 편향이 된다. 그러면 바이오들이 매우 높은 확률로 튈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개 종목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있죠? ABL, 로킷, RG, 프로티나 얘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에임드도 현재 흐름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로노이 얘는 임상 1상으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높은 수준에 지금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애들이죠. 오름 테라픽 지수도 그렇고요.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선택이죠. 근데 제 생각이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쪽에 편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구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비만 신약마저 릴리의 패배. 이거는 이제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냥 제가 이 비만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비만 애들도 오늘 사실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계속 가고 있는 애들만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말씀드리지만, 그죠? 뭐, 제가 뭐 대단하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타이밍들이 오고 있다라고를 좀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G2G 같은 경우도 막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애들이 진짜 못 올라간 상태거든요. G2G, 올릭스야 이제 잘 갔고, 펩트론, 그죠? D&D 반면 일동제약, 인벤티지랩 이런 애들이 이제 시세를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도 이제는 바이오를 따라가서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 기술 사륜탐 일성 현대차 그룹 포티투더 시너지 극대화.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드릴게요. 뉴스가 비슷비슷하거든요. 현대차가 그 말은 뭐냐면요. 계속 뭔가 주입식의 의미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현대차도 좀 봐주세요라고의 그런 느낌인 뉘앙스예요. 현대차가 뭐 단독이라고 떠서 현대차가 지금 대단해요. 그 느낌이 아니고요. 지금 현대차도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같은 얘기를 계속 리마인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뉴스를 읽으실 필요가 없는 게 현대차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현대차를 지금부터 봐야 되겠다. 지금부터가 아니고 저는 진짜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얘기를 드렸지만 현대차랑 얘네들 계열사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현대차는 제가 지수 편향 애들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만 하면은 얘네가 시세가 끝났냐라고 했을 땐 아니에요. 완전히 좋은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뭐 10% 20% 막 상한가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대차의 과거와의 현재 흐름 자 보세요. 월봉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뭐 월봉까지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2006년부터요 현재까지요 주가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에서야 몇 개 양봉이 뜬 것뿐이지 지금 시세가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현대차는 여기까지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다는 거죠. 지금 AI 시대에서 탈바꿈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고 로봇에 대한 의미도를 많이 주고 있고 증명을 해냈고
그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 오토에버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네,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지수가 뭐 조정이 왔을 때는 얘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자율주행 또한 의미도를 많이 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드린다면은 역시나 로봇입니다. 네. 일부 섹터에서 뭐 편가르기처럼 종목들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큰 틀로 봤을 때,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로봇에 대한 의미도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의 이제 그 압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몇몇 개 종목들을 공유를 했거든요. 로보티즈, 그죠? 한라케이스트, 클로봇, 그죠? 그리고 누구 있었어요? 원이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어, 그 중안에 그 안에서도 뭔가의 의미도를 줄 수 있는 애들. 네. 이제 그런 애들을 조금 포인트를 줘야 된다. 저는 이제 PIM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는 건 좀 많이 올랐지만 전 얘기만 한 것만 얘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는 것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고 조금 과감해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좀 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는 어느덧 1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말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백악관을 찾아서 데이터 센터 전력 자급자족 약속을 한다. 이건 어제도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이고, 자, 전력을 보면은 저는 원전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전은 전력을 뽑아내고 태양광 또한 전력을 뽑아내고, 그죠? 결국에는 현대건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좋았었기 때문에. 자, 두해빌이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두해빌이 확실히 필두를 잡고 있고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기술, 그죠? 얘네들이 오늘 빠졌긴 했지만 우진이나 보성파워텍이나 이런 애들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BHI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지금 시장은 솔직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뭐 조정이 와서 아, 네가 또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장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요를 해라 그럴 거 아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영향이 없을 정도의 금액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해볼 만한 도전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영상을 제 거 말고도 다른 분들 것도 이제 보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던 게 얘네들이 빠진다고 한들 그렇게까지 저는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 요즘 흐름으로는 큰 하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원전을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전력이죠. LS 일렉트릭 82만 4천 원입니다.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릴 때마다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근데 어제는 저는 사실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마저도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고 있고 어디가 끝일지 모를 정도의 랠리이기 때문에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생성기지서 AS9 출하. 사실 이 뉴스도 의미가 크게 많이 없어요. 자, 방산의 의미도를 줄 수는 있거든요. 자, 보세요. 방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이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예. 자, 방산도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 시스템을 볼 거고 현대로템, 휴니드, 그죠?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요 정도를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올라가서 기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얘네들도 좀 갈라치기가 현상들이 있어요. 네,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보통 표현을.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방산도.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이스X 글로벌 커뮤니티 인터넷 프로젝트 추진. 저는 이거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소기업도 아니고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페이스X에 대한 타이틀이 걸렸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들의 의미도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점차 또 다시 한번 주도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스페이스X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외부에 있어가지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이 크게 있진 않아요. 지금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왜냐면 지금 한쪽으로 너무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는 애들은 가고 있거든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다시 주목을 받았을 때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애들은 확실히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트릭 아이 어제 얘기 드렸죠. 인텔리안 테크, YJ 링크, 그죠? 그다음에 켄코, 그다음에 어 이노스페이스, 그다음에 루미르, 그다음에 미래셋 증권까지. 네. 요 정도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얘네들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법 개정은 국회 통과 제약바이오 업계 자사주 정리 정관 손질 분주한다. 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재료 소멸이냐라고 얘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재료 소멸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재료 소멸 이후에 어떤 섹터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느냐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증권 애들이 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물론 이제 금융 쪽 지주나 손해보험 쪽은 그 증권 쪽의 압도적인 흐름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못 간 거는 사실인데, 증권 쪽은 지금 시장에 들어올 돈들도 많고, 그 증권 애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다 괜찮아요. 그리고 SK증권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동전주가 얼마 전에 동전주였거든요. 이걸 또 얼마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좀 놀라울 정도인데, 동전주였다가 지금 이제 1,000원짜리 지폐가 됐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SK증권을 상폐시키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도 있겠죠. 그죠? 동전주들을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올렸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권주들이 얘네 뭐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전반적으로 증권 애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 네. 지주사 애들도 전반적으로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 지주는 조금 이제 빠지긴 했는데 그동안에 시세를 많이 분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야죠. 근데 이제 못 간 애들 있죠. 그러니까 시총이 높고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SK나 SK 스퀘어 같은 애들, 유보율도 높은 애들, 이런 애들, 두산이나 네. 뭔가 느낌이 시총을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 땡기게끔 하려는 그런 목적성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LG전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양자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자, 비트코인이 회복을 조금씩은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양자가 제대로 시행이 되게 된다면 글쎄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해본 적도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양자는 그냥 제가 종목들을 몇 개를 공유하면요. 엑스게이트. 오늘 튀었죠?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양자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ICDK, 네, 그리고 우리로, 네, 그다음에 한국첨단 소재,
네.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게이트나 ICTK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나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이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양자가. 왜냐면 확실한 실용성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부각이 과거에는 됐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가 압도적인 그런 느낌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다고 한다면 얘네 둘 정도가 그나마 낫지 나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클 인터넷 35% 폭등했다. 쿠컨과 헥토 파이낸셜. 이게 이제 요 기자분은 요거를 사셨으니까 요렇게 쓰신 것 같은데요. 뭐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스테이블도 단편적인 약간 그런 흐름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내용들이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생 글로벌 같은 경우는 금거래소랑 또 여러 가지들을 또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되게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다날이나 그나마 NHK, KCP, 헥토 요 정도거든요. 근데 글쎄요.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양자랑은 좀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뭐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단편적으로 그냥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길게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또 길게 됐는데요. 항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구독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